안녕하세요.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이상하게 녹음되어서 결국에 한 번 더 하는 저입니다. 세계 지도를 다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지도를 외워야 합니다. 제가 고지도를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나름의 Q&A 형식으로 고지도란 뭘까? 뭐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거가 나오고 뭘 하지?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좀 나무보다는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좀 뭘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조금 잘 된다의 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성을 들여서 약간 세계 지도는 그냥 냅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지도는 좀 낯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간략하게 처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잡음이 난다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니까 한 3초만 기다리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찍어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영상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말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옷을 입고 영상을 켰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하여튼 됐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의 고지도. 자, 1번 질문입니다. 고지도가 뭐죠? 자, 말 그대로 옛 고자를 써서 옛날 지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세계 지도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의 옛날 버전을 배운다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걸 왜 외워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1번 단거리입니다. 그냥 1번을 안 풀어서 2점을 날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왜 안 해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로는 6구 수능 중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기출을 세봤습니다. 2호 학년도에는 6월만 나왔는데 특이한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6구 수능 모두 다 1번에 고지도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작수, 우리 몇 달 전에, 2달 전에 봤던 그 수능에서는 무려 3점짜리 1점이 고지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평가원은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구 수능 모두 다 1번 문제에 고지도, 특히 마지막은 3점짜리를 냈다? 고지도가 중요하겠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거죠. 중요한 난이도.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 쉽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세지를 접어야 돼요. 왜냐? 1번이니까 3원으로 따지면 기갈 상상 못하면 3원 접어야 되는 것처럼 이걸 못하면 3원을 접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요즘 끝물 수능이죠. 고인물 많아집니다. 세지에 저처럼 미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원이 이전까지는 이 1번 문제로 변별을 하려고 들진 않았었어요. 근데 변별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작수에 갑자기 3점짜리 1번이 나왔으니까. 체감상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별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유형이라든지 좀 뭔가 디테일들에서 조금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문의 기갈 상상은 항상 똑같지만 뭔가 유형을 조금만 어렵게 내도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하는 지도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12개 정도의 지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만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징을 3개에서 4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가지고 대충 36개 정도 외워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겁을 먹고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외우다 보면 특징이 머리에 잘 남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글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글과 그림을 함께 매칭시켜서 암기하는 거고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 휘발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나라 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맥락입니다. 세계 지리는 맥락이 항상 똑같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출제 포인트들 같은 것들을 좀 정리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1번은 where입니다. where. 어디서 제작되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탈리아 지도입니다. 이거는 저기 포르투갈의 지도입니다. 이게 아니라 서양에서 만들었을까요? 동양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동양의 지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일까요? 우리나라 지도일까요? 이 정도만 외우시면 아주 충분하다 할 수가 있고요. when. 그 다음은 when입니다. 언제 제작했는가.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 그리고 어느 지도가 어느 것보다 먼저 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툭 물어보면 응? 하고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계속 봐주는 거. 그다음에 how 어떻게. 근데 이거는 제가 거의 약간 선지를 뽑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약간 빈출만 제가 가져온 거고 더 아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좀 풀어서 말해보면 지구를 그때 당시에는 구체로 인식을 안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구를 이 지도가 구체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위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자, 그러니까 뭐 위도, 경도 이런 거, 지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사용했냐, 경위선망이 있는가, 어떤 종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가, 동양 지도를 한정해서 중화 사상이 그 지도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9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를 앞뒤로 해서 그리는 지도에는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고 지도의 위쪽이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면 무조건 우리는 여기를 북쪽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다. 이 지도의 위쪽이 남쪽일지 동쪽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상상의 나라가 반영되어 있는가.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려워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상상의 나라가 반영되어 있는 지도를 관념적 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의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과학적이고 실용적 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지리에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잘 구분하려고. 왜냐면 관념적이 갑자기 들으면 뭔 소린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됩니다. 벌써 약간 복잡하고 뭔 개소리야 싶지만 그래도 이 정도 틀은 잡고 들어가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여튼 해봤고요. 제가 여기 안 써왔는데 한 가지 더 TMI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특이나 개념서 이런 걸로 배우면은 약간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서양을 약간 섞어가지고 배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거는 직접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직접 기준을 세우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워준 기준대로 분류를 하고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좋다. 이거는 제가 족뱅이 쳐서 알아낸 결과니까 네, 고마워하시고요. 하여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양의 지도,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중세의 세계 지도 이렇게 해서 좀 가장 큰 구분이 되는 틀로 해서 외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제 서양의 지도부터 들어갈 건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울 지도는 바로 바빌로니아 고대 점토판 지도입니다. 이거는 고대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우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특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포인트들 몇 개 집어줬죠?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원전 6세기경, 굉장히 오래됐죠?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로니아 그 제국 그때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진 지도고요. 두 번째로 기억돼야 할 특징은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이거를 포인트 두 개를 잡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관념적 지도라고. 이 지도가 특이한 점은 관념적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의 특징을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선지로 나옵니다. 여기 이 점토판에 여기 중심 보이나요? 이 중심이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띠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사이가 바다입니다. 그가 바빌로니아 왕국과 바다와 여기 뾰족뾰족한 삼각형들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들이 상상 속의 다른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상상 속의 나라예요. 그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관념적 지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다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세계 지도 맞죠.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 또한 고대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지도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지도의 특징들을 우선 우리가 외워야 할 특징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기원 후 150년경
엄청 오래됐죠.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는 15세기경에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이때가 르네상스 시기 때 복원된 지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복원판이구나.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서 이 지도가 좀 뭔가 사람들이 여기 막 이렇게 대가리가 달려 있잖아요. 이것들은 원래 없었는데 이때 르네상스 시기에 복원되면서 약간 그때 중세 뭐 유럽인들의 사상 같은 거 뭐 어쩌고저쩌고 당기면서 추가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시피 경의선망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영법이라고 하는 원뿔 도법이 사용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자료를 찾다가 아주 딱 맞는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잠깐 확대해가지고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뿔 도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통을 씌인 것처럼 그래서 살짝 보면은 이 지도가 모양이 요렇게 둥글죠? 이렇게 딱 네모난 게 아니라 요렇게 둥근 게 원뿔 도법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이미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그래서 원뿔 도법, 투영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복원됐지만 신대륙은 없습니다. 왜냐면 고대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신대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라비아 반도는 있습니다. 은근 평가원이 이 고지도에서 아라비아 반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지도는 일단 그림이 무조건 주어지고 웬만하면 주어집니다. 사설의 어려운 모의고사들은 막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만약 모르겠다 그러면 찾으면 돼요. 여기 누가 봐도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신대륙은 없지만 아라비아 반도는 있다. 이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지도가 메카르도의 세계 지도라는 건데 얘는 근대에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얘는 그렇게 막 비중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는 둬야 됩니다. 우선 특이한 점은 항로가 직선으로 표시됐다는 점. 항로가 직선으로 표시됨. 즉, 그 말은 경의선망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근데 얘는 아까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원뿔 도법을 썼잖아요. 얘는 지도가 지금 보면은 바르게 이렇게 네모나죠. 애초에 직선이니까 그 말은 원통 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좀 왜곡이 심해요. 왜곡이 심하고 좀 정확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적이 고위도로 갈수록 지나치게 확대된다. 라는 게 단점이 있는데 애초에 지구는 둥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직선, 원통에 넣어버리니까 이런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밑에 중간 부분은 좀 면적이 그래도 비슷한데 실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북쪽 면적이 너무 크게 확대돼서 나와버린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1569년도 그러니까 16세기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대륙이 있습니다. 신대륙이 있나 없나 보면 그냥 찾아보면 돼요. 지도에. 누가 봐도 여기에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양의 지도들을 다 봤고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의 지도를 볼 건데 중국과 우리나라 지도, 즉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칠겠습니다. 동양의 지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잠깐 엄마가 들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일단은 동양의 지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화사상이랑 천원지방사상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제가 기억나면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갑자기 엄마 들어서 살짝 까먹었는데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사상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화사상은 많이 아는데 천원지방사상을 잘 몰라요. 천원지방사상이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이런 약간 요상한 그 고대 중국의 이런 사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와서 이게 좀 근대적으로 가야 이제 이 사상에서 탈피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두 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기출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볼 게 송나라의 화이도입니다. 근데 되게 징그럽지 않나요? 저는 항상 보면서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화이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막 특징을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는데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천원지방 그다음에 중화사상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다 세계지도 외울 때 천원지방 있으면 중화사상도 있고 그냥 둘은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볼 지도가 명나라의 대명혼일도라는 건데요. 이 명나라의 대명혼일도는 꽤 그래도 화이도보단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또 막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다른 지도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흘낏 보고 초보 때 그리고 그냥 대충 볼 때는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건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 명나라에서 만든 대명혼일도고요. 얘도 똑같이 특징은 딱 외워야 되는 거는 두 개입니다. 천원지방사상이 있고 천원지방사상이 있으니까 중화사상도 있구나. 근데 중화사상이 드러나는 가장 큰 게 이 지도에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보이는 이게 중국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라비아 반도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대명혼일도에서 물어보는 건 못 봤어요. 중국의 지도는 뭐 아라비아 반도 이런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좀 천원지방 중화사상 중심으로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너무 잘 보이니까 네, 그거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고려만국전도는 알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중국 거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지도의 특징으로는 서구식이다. 서구식, 근대적 세계 지도다. 17세기경에 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원지방과 중화사상에서는 탈피를 했다. 딱 봐도 엄청 근대적인 지도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경의선명이 쓰였고 17세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신대륙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볼까요? 누가 봐도 여기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출에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기 이 지도의 중심은 태평양 지도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세계 지도를 다 외웠습니다. 벌써 6개를 끝냈어요. 반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게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라는 건데요. 이 지도 제가 아까 뒤에서 지도가 나올 거라고 헷갈릴 거라고 했는데 대명혼일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은 프린트 컬러로 된 걸 보지만 시험지에는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1번은 막 내가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충 쓱 보고 대명혼일도와 혼일관리 역대 국지도를 헷갈리는 순간 그것은 매우 곤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헷갈린다라는 걸 머리에 꽉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특징부터 들어가 보면 이거는 특이한 게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국가 주도 제작을 한 지도가 혼리강리 역대 국지도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도를 자세히 봤나요? 우리나라의 크기가 정말 엄청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자주성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누가 봐도 중국이고 그 옆에 있는 요게 한반도입니다. 말도 안 되게 크게 그려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크기를 키워놓음으로써 우리 뭐 민족의 자주성 이런 걸 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아까 중국의 크기를 봤다시피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사상은 여전히 탈피하지 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우리나라 중기 때 만들어진 지도가 천하도라는 지도인데요. 중요도를 말하는구나. 혼인관리 역대 국지도는 중요하고요. 근데 천하도는 그닥 누가 딱 봐도 뭔가 징그럽다,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별거 없습니다. 우선 이거는 특이하게 민간이 제작했다.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국가가 좀 제작할 만하고 이건 민간이 제작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관념적 지도입니다. 즉 상상과 실제가 섞여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상상 속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념적 지도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저 중국을 표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천원지방과 중화사상은 여전히 있구나, 중기까지도.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가 지구 전후도입니다. 19세기경에 만들어진 지도고 꽤나 정확하고 되게 현대적이다. 근대적이다. 현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를 알 수가 있죠. 지구 전후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다시피 이게 전도고 이게 후도예요. 그래서 합쳐서 전후도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최한기, 김정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얘네 둘은 근데 그 국어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인문 지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대나 했더니 지도까지 처음 만들고 있었다. 그걸 알아주면 되고, 목판본으로 제작이 된 지도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딱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경의선망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기의 천하도와는 다르게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지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드디어 천안지방에서 벗어난 구체로 인식을 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신대륙이 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서 보면은 여기에 누가 와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의 지도 3개를 배웠어요. 벌써 9개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를 볼 건데, 이건 중세의 세계지도라고 해가지고 배울 때도 이 3개를 같이 그 개념서에서도 소개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 보면, 제가 아까 출제 포인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편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주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TO 지도부터 보자면은 일단 모양이 이렇게 T죠? TO에서 TO 지도인 거고, 이거는 중세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그 말인 즉슨 중세 유럽의 크리스트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중요한 성지죠. 종교적. 그 다음에 지도의 맨 끝을 보면 파라다이스, 즉 에덴 동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다시피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북, 아니지. 여기가 북이지. 북, 남.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 지도가 되어버리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구나 라는 게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바다가 지중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보이나요 이거?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하여튼 나일강이 있다. 이것도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다 써있는 거 보이죠? 아시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역시 신대륙은 없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됩니다. 이게 TO 지도였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입니다. 제가 이거 PPT가 아니라 이거 노트를 수정하다가 엄청 초고화질의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구글에서 퍼왔습니다. 원래 엄청 흐렸는데 이렇게 고화질이 있다고? 이러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알 이드리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고학자? 지리학자?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이거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지도를 한 번 더 보자면 여기에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누가 봐도 아라비아 반도 아닌가? 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뭔가 이슬람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지도의 중심이 정확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기보다는 우리는 메카라고 이제 배웁니다.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교의 메카? 그 다음에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말은 즉슨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여기는 남쪽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혀 버린 지도인 거죠. 여기가 북,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이렇게 돼버린 되게 특이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쪽, 남쪽 이렇게 외우면 되고 얘도 지구를 근데 구체로 인식한 지도입니다. 이거가 은근히 이거 기출이 나왔는데 은근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이게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구를 알 이드리시 지도도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이거를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지도가 포로톨라노의 해도라는 건데 이름에서 알 수가 있다시피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지도예요. 유럽에서 항해 목적으로 제작을 했다. 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도에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도에서 중요한 게 항해 요충지마다 나침반, 직선, 방사상 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저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외워요. 왜냐면 뭔지 안 물어보거든. 그냥 대충 나침반의 직선 방사상 하면 포톨로나도의 해노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지도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중심이 지중해다 이 정도? 이게 유럽에서 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유럽은 지중해가 엄청나게 중요한 바다잖아요. 지중해가 그때 당시에 이만큼의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 역할을 했겠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도를 좀 따져보자면 이 두 개가 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게 기출이 많이 나오고 확실히 이 해도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외워두시면 되고 여기 왜 특징을 안 써? 내가 말로만 하고 넘어갔으면 왜 말씀 안 하세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얘도 관념적 지도겠죠? 딱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특히 이 TO랑 알 이드리시 이름 더럽게 어려워. 알 이드리시는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종교가 다르지만 종교 세계관이 지도에 반영돼 있다는 점, 지도의 위쪽이 단순히 북쪽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 등등등 이 굉장히 좀 신기한 지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세트로 꼭 기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지도 12개를 모두 다 한 번에 훑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렇게 기출을 가져왔는데 어떤 기출을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작년 6, 9, 11, 6, 9 수능을 모두 다
가져와서 세 개를 한꺼번에 보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냥 달려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제 그 뭐라 해 고지도 문제는 진짜 그냥 만들려면 100개 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면요. 자, 6월에 1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나다와 기니디를 연결지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질문 1, 2, 3을 보고 가나다의 OX를 보고 기니디를 연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1번 질문을 보면 모두 다 오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쓸모가 없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나요? 제가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아메리카 대륙, 즉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이 없는 지도 딱 하나는 포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라는 것을.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몰랐어 하면 그냥 아메리카 대륙을 찾으면 돼요. 아메리카 대륙 찾아봐.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근데 여기에 딱 봐도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 딱 봐도 여기 남아메리카 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없는 거는 기억의 포톨레마이오스구나 해서 바로 가가 기억이다라는 거를 찾으면 돼요. 가가 기억이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나요? 설마 메르카도르의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이 디귿, 이 지구 전후도 해서 그럼 답이 나왔죠? 기니디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세계지도 안 해도 안 배워도 대충 그림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6월은 엄청 쉬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월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쉽게 준 문제고 요 보통 9월 정도의 요 정도가 일반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어느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사진을 다 주고요. 이 지도도 다 줍니다. 어느 지도인지. 근데 짝은 내가 맞춰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고 고려만국 정도, 천화도, 혼리강리 역대 국지도 이렇게 줬는데 이거 가 무슨 지도인지 아시나요? 대답하셨나요? 이게 천화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천화도인데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인가 고려만국 전도인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고려만국 전도고요.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크게 표현된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다.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의 지도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대서양이 지도 중심에 표현되어져 있다. 이거 기출에 나왔다고 했죠? 여기 중심 누가 봐도 지금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경의선의 개념이 당연히 없습니다. 다는 아메리카 대륙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나다는 모두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우리나라 거죠. 맞죠? 여러분들 맞죠? 이거 우리나라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전기 때 만들어진 거고 이거 우리나라 중기 때 만들어진 거 맞죠? 중국이 아니라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었다.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이겠는데 한번 보면 다는 가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그러니까 다가 선이고 이게 후냐라는 건데 누가 봐도 근데 이게 너무 근대고 이게 너무 후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안 공부해도 풀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살짝 좀 얄밉다. 너무 쉬운데 답이 5번이라 5번부터 봤으면 괜찮을 수도. 하여튼 근데 세계지리는 그런 꼼수도 조금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진짜 단축해버리겠다 이러면 한 5번부터 보세요. 5번이 답인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대망의 작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왜 제가 3점일까 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선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알았어야 되나? 이런 거였는데 근데 반응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점짜리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1번은 좀 너무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와 유형이 똑같죠? 그림을 주고 무슨 지도인지 쓰고 짝은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방금 했으니까 알죠? 고려만국전도 이거 이들이 지도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나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이거는 무슨 지도였죠? 티오 지도였죠? 틀렸습니다. 가와 다는 모두 서양에서 벌써 개소리입니다. 나다는 모두 경의선이 표현되지 않았죠. 나는 누가 봐도 없고 다도 누가 봐도 없습니다. 다는 나보다 최초의 제작 시기가 이르다. 자, 제가 이 선지가 조금 띨렁한 선지였습니다. 뭐지? 내가 이걸 알았어야 되나?
라는 선지여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았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보면은 나는 이게 언제라고 했죠? 이게 중세예요. 아까 우리가 중세 지도로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봤잖아요. 이게 중세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게 조선 전기인 것도 알겠어.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냐? 우리가 보통 막 세계사, 뭐 역사 과목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구분하기에는 수험생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였어도 한국사에서도 중세랑 막 뭘 배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가 시험장에서는 이 선지를 보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지? 이러고 5번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5번을 보고 그럼 4번 선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에서는 가나다에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모르겠으면 찾는다. 근데 저는 이거는 평가원이 그래도 페이크를 안 친 게 아메리카가 아니라 일단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요 9대륙입니다. 아프리카 9대륙이 맞나?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아프리카가 9대륙이냐? 그치, 아프리카는 9대륙이야. 그니까, 그래, 아프리카는 9대륙이야. 9대륙이 지도에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TO 지도에도 아프리카 대륙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 없는 건 그거는 지도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신대륙을 세계지리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이걸 지금 말해야 되나? 근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려드릴게요. 구대륙이 있고 신대륙이 있어요. 이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가 이제 대책이가 구대륙이고 신대륙이 나머지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뭐 이쪽을 신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찾아봅시다. 여기에 누가 봐도 기억자에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에도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왼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나에서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것까지 알겠는데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나? 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북부만 표현을 잘 해놓고 남부는 살짝 흐렸어요. 그쵸? 그래서 살짝 이걸 본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설마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찍어서 틀린 경험이, 그러니까 틀렸을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저는 시험장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무조건 다 있지 이러고 5번 찍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사실 깁생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건 중세인데, 이게 1156년인가? 1159년인가? 그러니까 12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진 지도고, 이거는 제가 1402년에 만들어진 지도, 그러니까 즉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러니까 알이드리시가 먼저 만들어줬구나 해서 4번이 틀린 거였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 그 특징을 설명할 때도 알이드리시가 그리고 코니가니 역대국지도가 몇 세기에 각각 만들어졌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쵸? 왜냐면 그거를 우리는 세계지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봐봐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 것 같아 너네? 갑자기 6월 너무 쉬웠어? 9월? 그냥 평이했어. 갑자기 근데 수능 때 갑자기 1번에 3점짜리를 내더니 애들 당황하는 이 선지를 내. 이게 우연일까? 이게 평가원의 우연일까라고 생각해? 아니야. 고지도를 이제 죽어봐라 하고 내겠다는 내 생각에는 시그널입니다. 평가원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렵게 낼 이유가 없거든. 3점짜리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1번 풀려서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4번 보면서 씨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5번 넘어가서 5번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바로 찍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우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작년 기출까지 다 봤었고요. 이렇게 고지도를 학습하면 누구나 고지도 1번과 혹은 3점, 2점 혹은 3점 누구나 얻어갈 수 있다. 고지도 제일 재밌다. 어쩌면 세계지리에서 가장 뇌 빼고 공부할 수 있는 게 고지도이기 때문에 네, 고지도 열심히 바랍니다.